안녕하세요. 2022년도 9월 16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로스 리서치라고 해서 새롭게 브랜드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투자 자문사하고 협업해가지고 그로스 리서치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네, 지금과 같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네이버 카페라든지 뭐 이런 쪽에 올려드린 내용들도 동일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모바일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베타 서비스이긴 하지만 네, 탐방 보고서도 지금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9월 16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관련된 주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식료품 업계가 지금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보도기사로 나온 내용을 보시면 우선 15일 CJ제일제당이 주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요 비비고 요 제품, 그 다음에 가정 간편식 등 일부 가격을 최대 한 14%까지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같은 날 대상도 종갓집 김치 등 주요 제품의 판매 가격을 10월 1일부터 9.8%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농심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자사의 제품을 인상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인상을 시작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식료품 업계가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뭐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 3년 전에 비해서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상승에 따라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료품 업계가 이렇게 하다가는 계속적으로 적자 구조로 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원가 인상하는 부분을 이제 판매하는 가격에 전가를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그렇습니다. 마진, 그러니까 장사에서 돈을 남겨야만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남는 게 별로 없거나 이익이 줄어들면은 향후 미래 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회사 경영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회사는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만큼 제품 판매 가격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지금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튼 이렇게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현상들이 쉽게 꺾이거나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안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제품 판매 가격을 이제 좀 인하한다든지 이런 뉴스 좀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좀 먼 미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문제들, 가격 인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쉽게 꺾일 만한 일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기업 이익만 증가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이 음식료 업종을 평상시에 다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서 가게에 어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주식을 가지고 계신 직접적인 주주분들은 결국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CJ제일제당이나 오리온 그리고 농심, 뭐 대상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주가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가격 인상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면은 실적은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수소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15일 유럽의 집행위원장이 이 수소은행을 설립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되는 금액을 보니까 대략 한 30억 유로, 한화로 대략 한 4조 한 2천억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유럽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어떤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을 상당히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쪽에서는 여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에너지원들, 석탄이든 가스든 뭐 석유든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굉장히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수소도 투자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수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말 9월 초에 열렸었던 수소 박람회를 다녀왔었고 그 이후에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영상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수소는 여러분들이 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 아주 큰 틀에서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거냐 또는 저장이나 운송을 하기 위한 거냐 또는 활용을 하기 위한 거냐 이렇게 크게 구분지어서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수소가 뭔가 생산이 좀 돼야만 이걸 어떻게 운송할 거고 또 어떻게 저장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수소가 중요한 이제 에너지원이 될 거기 때문에 요 생산과 관련돼서 지금 목표치를 기존에 한 1000만 톤 규모였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잘 보시면 2배, 연간 2000만 톤 규모로 생산하겠다. 이렇게 지금 늘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수소 쪽에도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럽 집행위원회는 결국 EU 연합의 어떤 가장 우두머리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되는 것들 또 각 국가에서 또 다시 뭐 시행되는 부분들 이런 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좀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수소 관련된 국내 기업들 주가 또는 향후 전망 같이 코멘트 드려보면은 지금 국내 수소 관련된 뭐 두산퓨얼셀 또는 뭐 S퓨얼셀, 범한퓨얼셀 또는 효성첨단 소재, 상하 프론테크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아직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못 올라갔고 작년같이 수소 박람회나 전시회가 있을 경우에 모멘텀으로 강하게 올랐었는데 올해는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조금씩 산업이 형성되는 만큼 주가도 안정 찾아가고 있고 사업적으로도 조금씩 더 발전되고 있고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세를 분출하는 시기는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유럽 쪽, 미국 쪽 이렇게 재생에너지 투자 이슈 때문에 가고 있는데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 주가가 레벨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들도 분명히 후발주자로서 쫓아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볼 때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씩 지금 편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주 좋은 매수 기회 시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년, 5년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도 보실 필요 있겠다 이런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빌 포드 미국 포드 자동차 회장이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19일부터 23일 이 정도 사이에 한국을 방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SK온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포드는 SK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블루 오벌 SK라고 해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이미 설립해서 10조 원 이상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은 향후에 5년, 10년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이 완성차 입장에서 볼 때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와 달리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되었기 때문에 배터리를 원활하게 공급받아야만이 결국 완성차가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자사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점유율을 늘려가야 되는데, 생산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점유율 자체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차, 포드도 마찬가지, GM도 마찬가지, 국내 현대차나 기아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배터리를 아주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공급받기를 계속 희망하고 있고, 그 노력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 포드 회장도 결국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야기할 건 이겁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합작사 설립이라든지 미국 쪽에 공장을 더 짓자, 이런 것들을 아마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최소한 계획이라도 잡는다든지 또는 투자 금액이라도 논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할 거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또는 그 협력사들의 어떤 사업적으로 진행 사항들 또는 능력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방문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GM하고 합작사를 설립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볼 때도 고객사가 하나 둘 더 늘어야 되고요. 이 포드 자동차 입장에서 볼 때도 배터리를 퍼스트 벤더, 세컨 벤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한 군데서만 받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서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또 합리적으로 배터리를 가격적으로 볼 때 가격이 합리적으로 좀 형성된 가격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뭐 합작사 설립 이런 것들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투자 촉진법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도 그랬고 지금 현행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 빨리 미국 쪽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에 혜택을 더 주겠다. 그게 세제 혜택이든 보조금이든 뭐든 혜택을 줄 거니까 빨리빨리 미국 쪽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미국은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을 결국 부활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Made in USA.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네,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투자를 자꾸 촉진을 하는 거고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좀 앞당겨서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장을 지을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과거보다는 아마 이 공장들이 사람, 고용되는 인원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만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관련된 기업들,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로봇도 좋고 뭐 다른 로봇 다 좋은데 규모나 쓰임새 이렇게 봤을 때는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주는 DNF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요. 전구체를 주로 만드는 업체이고 실적은 뭐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공장 이제 증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두시고, 제가 볼 때는 내년 내후년까지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고, 증설된 물량이 생산으로 늘어나면 결국 매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DNF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DNF는 이제 조만간 제가 기업 분석 10분 영상 컷 요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또 브리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16일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리스에서는 꾸준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또 좋은 내용들을 좀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